네,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우존스 장중에 4만 선도 돌파한 이후에 0.1% 빠지면서 39,869.38로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과 S&P 각각 0.26%와 0.21%씩 하락했습니다. 전날 기록했던 기록적인 상승장에서 잠깐 숨을 돌리고 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핀비즈맵 먼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맵 먼저 가서 살펴보면요. 네, 알록달록하고 사실 섹터상으로 보면 11개 섹터 중에서 10개 섹터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우리 제일 먼저 항상 살펴보는 좌측 중앙의 반도체 섹터부터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했지만 그 옆에 AMD가 아주 눈에 띄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울프 리서치가 우리는 엔비디아에서 AMD로 추천을 교체한다 고 발표한 영향이 컸습니다.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제 엔비디아 별로야 팔아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경계할 가격이란 겁니다. 엔비디아는 올해만 90% 넘게 올랐기 때문에 가격의 측면에서 AMD에서 좀 더 기회가 보인다는 거죠. 저희 또 자주 중점적으로 보는 섹터는 아니지만요. 핀비즈맵 돌아가서 또 다른 곳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밤에 S&P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상단인데요. 완전 오른쪽은 아니고 조금 앞으로 나와 있는 오른쪽입니다. 지금 워낙 월마트가 형광색으로 초록초록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필수 소비재 섹터고요. 간밤의 주인공은 저 초록초록하게 빛나는 월마트와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주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800를 넘어섰습니다. 월마트도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간밤에 무려 7% 가까이 뛰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 종목입니다. 세일가에 저렴한 묶음 판매에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점점 더 몰리고 있다는 분위기를 살짝 엿보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종목판으로 함께 가보면요. 종목판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애플입니다.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빅테크들 중에서 알파벳과 더불어서 간밤에 거의 유일하게 버틴 종목입니다. 애플 5월 들어서 주가가 10%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이제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낙폭을 거의 만회하면서 지난해 말에 기록했던 주가인 $192에 다시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곧 $190 넘을 수 있는 $189 후반대에 와 있습니다. 애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한 게 최근의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6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겠다는 AI 관점에서의 대대적인 계획,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함께 보면요. 간밤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요. 여전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내세워서 유료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소비자를 속였는지 봐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이 테슬라 홍보를 믿고 차와 소프트웨어를 사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일단 진행해도 된다고 법원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테슬라가 이 집단 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과연 타당한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집단 소송의 적격 요건은 나중에 또 심사하게 됩니다. 지금 테슬라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능에 대해서 일종의 사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부분까지 미국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죠. 사실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여러모로 뚜렷한 가운데 테슬라에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장애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간밤 시장은 소폭 하락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낙관론이 지배적입니다. 4월 고용지표에 이어서 어제 우리 살펴본 4월 CPI, 4월 소비자 물가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두 시장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나쁜 뉴스 있지만 이 정도의 나쁜 뉴스는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시장으로서는 좋은 뉴스다. 바로 이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간밤에 통화 당국자들이 일제히 시장에 대해서 진정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연준 인사들로서는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일깨워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시는 인사들입니다. 먼저 한가운데 있는 연준의 2인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4월 데이터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아직 통화 정책을 바꿀 만큼의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금리 인하에 필요한 확신을 얻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오른쪽에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4월 수치가 그전 몇 달보다는 분명히 나왔지만 아직 우리 목표로부터 먼 곳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금리 인하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모두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무서운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월가의 황제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TV에 나와서 또 끈적끈적한 인플레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지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지기 힘들다. 그럴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되풀이한 겁니다.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종종 이렇게 TV에 나와서 무서운 얘기를 하곤 하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인플레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의 이유로 다시 한번 든 게 미국 정부의 막대한 빚입니다. 그리고 녹색 경제, 그린 경제와 군축 투자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막대한 빚을 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또 미국은 이번 주에 2차 관세 전쟁의 공을 본격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런 무역 분쟁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장 중국산 물건이 미국에 비싸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시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기 쉽지 않다. 이런 유명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이 간밤에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숨을 고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함께 가서 살펴보면요. 네,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어제는 쑥 떨어졌던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단기물과 장기물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섣부른 기대에 대한 경계심, 금리에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물은 5.9bp 오르면서 4.8% 바로 밑까지 또 바짝 올라와 있고요. 미 국채 10년물도 2.1bp 오르면서 4.377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소폭 올랐습니다. 여기서 국제유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0.76% 오르면서 배럴당 79.2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0.63% 오른 배럴당 83.2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어쨌든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서서히 누그러질 거라는 기대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져 있는 점이 간밤에는 조금 약간 쿨다운이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져 있는 점이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는 걸 지지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2주 연속 감소한 점도 유가 상승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기조가 연장될 것인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감산이 3분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을 둘러싼 정세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전 중재국인 이집트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군사작전 강도를 끌어올리겠다. 추가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